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없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16강 주제인 고대시대 인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기도 이런 식으로 한 시기의 강의가 전반적으로 종료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능검 시험에서 만나게 될 인물 유형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를 해주면서 차례대로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도 고대시대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쉽고 양도 적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최대한 10분 이내에 빨리 끝내고 고려시대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시대 마지막 주제인 고대시대 인물은 역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인데 사실상 나오는 인물은 거의 다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경우에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다른 시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볍게 빨리 끝내시고 빈출도는 솔직히 낼 인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출제율이 높지도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한 조선시대라던가 개항기, 일제감정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학습 전략 제시해드리면은 일단 신기하게도 아무래도 신라가 역사가 제일 길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인물 유형 역시 신라랑 관련된 인물이 사실상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장보고랑 최치원부터 공략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인물 유형은 말 그대로 문제 및 정답에서 특정 인물과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고대 시대의 다른 유형과 연계해서 키워드를 이해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사실 다른 유형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특징을 고려했을 때 장보고랑 최치원이 다른 유형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만났을 거예요. 뭐 고대 시대의 경제라든지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미 만났을 테니까 이렇게 좀 연계해서 좀 인물 업적을 암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인물 키워드 먼저 공략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룰 인물은 김유신인데, 일단 김유신의 경우에는 수로왕,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가야 왕족의 출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인물이 신라의 편입됐어요. 그래서 신라의 편입됐는데 당시에 이 신라에서 어쨌든 간에 김유신의 경우에는 가야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에 물론 거풍왕식의 나름 예우를 대우면서 이렇게 데려왔더라도 입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설화인데 김춘추랑 축국이라 해가지고 지금의 축구 맞습니다. 그 축국이란 걸 했었는데 당시 이 김유신이 김춘추의 이 옷끈을 밟아가지고 약간 좀 바지를 찢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 와서 빨리 옷 꼬매자 했는데 당시에 뭐 보이라는 그런 동생이랑 문이라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문이라는 동생이 이 김춘추의 바지를 꼬매주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두 방에 들어갔는데 나중 가니까 이 문이가 아이를 뵀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 아무튼 간에 그 다음으로는 선덕여왕 시기에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해가지고 선덕여왕 시기에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시기에는 여왕이 그게 왕을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면서 이런 인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김유신이 신분이 낮다 보니까 당시의 대표적인 진골 출신 인물이었던 김춘추와 혼인해가지고 신분 상승도 노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화랑 출신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삼국의 통일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총입니다. 설총의 경우에는 저번에 원효의 아들이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원효의 경우에는 승려가 됐지만 이 설총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문장가 뭐 또는 학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한 억적으로는 이두라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 이두라는 언어는 뭐냐면 한자의 그 훈과 음을 차용해가지고 만든 우리나라식의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런 한자를 응용한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신문왕식의 화한계란 거 작성해가지고 장미처럼 뭔가 달콤한 말을 하는 약간 좀 간신들을 멀리하고 할미꽃처럼 좀 못생겼지만 충언을 하는 그런 신하들의 곁에 두라 이런 화한계를 작성했다 이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이두란 키워드가 정답으로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인물 다루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키워드긴 하지만 일단은 이 장보고의 경우에는 중국의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그런 사찰을 이렇게 창건해가지고 약간 당시 신라인들 좀 지나갈 수 있게 좀 했었고 특히 일본의 승려인 엔닌이라는 인물이 당시 난파당했을 때 이 법화원에 조금 이렇게 묵게 해줬다 그런 키워드가 있었고
당시 완도의 청해진이라는 그런 해상무역기지를 설치해가지고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화편의 경우에는 원래 기본편은 솔직히 이 청해진 이 키워드만 알아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심화편은 이 법화원이랑 장보고의 난까지 외워두세요. 자, 장보고의 난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이 신무왕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김호징이란 인물이 당시에 이 장보고에게 군사를 빌려주면은 이 김호징이란 인물이 내 딸을, 그러니까 그 장보고의 딸과 그 자신이 결혼해가지고 이게 신분 상승을 노려주겠다 했었는데 이 김호징이 나중에 왕 되고서 일찍 죽으니까 나중에 아들에게 야 네가 내 딸이랑 결혼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이 문성왕이 거절하니까 빡쳐가지고 반란 일으켰는데 나중에 염장에 의해서 살해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화원, 완도의 청해진 설치, 장보고의 난. 참고로 이건 통일신라 하대 키워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최치원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장보고, 아까 말한 이 장보고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최치원입니다. 진짜 극빈출 고대시대 인물이라면 저는 최치원이요. 얘는 별표 제가 보기에 한 10개는 줄만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키워드가 사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데 보면은 격왕소서. 이 격왕소서란 거는 당시에 그 중국의 당나라 출신이거든요. 인물이 중국의 당나라에 유학해가지고 이 빈공과가 당나라식 그 관리 임용제도인 과거제인데 당나라 과거제인 빈공과에 합격해가지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육투품 출신 인물이니까 국내에서 조금 이렇게 상상하기 힘드니까 당나라 가지고 이렇게 실력을 좀 뽐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당나라 유학하는 과정 중에서 당시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라는 게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격왕소서라 해가지고 당시 이 황소가 빨리 항복하라는 일종의 글 같은 걸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글 쓴 내용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땅의 신도 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항복 안 해 해가지고 황소가 진짜 쫄아가지고 항복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원필경의 경우에는 이 최치원이 또 그런 문장 같은 걸 많이 남겨가지고 이 인물과 관련된 그런 시 같은 걸 모아놓은 시문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시무십조의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진성 여왕에게 진골귀족의 폐단을 그렇게 뭔가 비판하고 정치 개혁안을 올린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조금 키워드가 많으니까 암기법을 좀 제시해드리면은 이 최치원의 경우에는 개원필경 따서 이 게토레이를 연상해가지고 이 최치원은 게토레이를 격하게 10개 먹었더니 빈곤해졌다. 사 먹을 돈이 없다. 왜? 나는 육두품 출신이니까. 게토레이를 10개 격하게 먹으니까 빈곤해졌다. 근데 더 사 먹을 돈이 없다. 왜? 나는 육두품 출신이니까. 조금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어차피 마지막 강의니까 빨리 문제 풀고 다음 고려시대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문제 보면은 자, 여기 산둥반도의 적산 벅화원이라는 키워드 있고요. 자, 그리고 왕이 젠탈전에 그 가담에서 반란 일으켰고 문성왕이 보낸 자객 염장에 의해 가지고 살해되었다. 그래서 법화원 이런 문성왕에 의한 장보고의 난 이런 키워드 나오면 장보고인데 제가 장보고는 저번에도 통일신라 하대 인물이었으니까 이 시기의 경제 모습은 통일신라랑 관련된 거 찾으면 되죠. 자,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 유통되었다. 활구는 제가 다음에 다룰 고려시대의 그런 일종의 은병 같은 화폐입니다. 자, 2번 중국의 농서인 농상지묘가 소개되었다. 이 농상지묘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 말에 그 전래된 원래 중국식 그런 농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아무튼 틀렸고 3번 면화, 고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된 거는 이건 조선 후기쯤은 가야 돼요. 아직 안 맞고 4번 청해주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됐다. 제가 장보 키워드 이거라 했죠. 정답 4번이고 5번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제가 저번에 동시전과 경시서를 구분하라 했었죠. 이건 고려시대 키워드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우측 문제. 사실 이 사진 같다고도 풀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했다. 그리고 황소의 난 때 토황소 경문, 다음으로 격왕소설을 지었다. 그리고 뭐 저서로는 뭐 개원필경 이런 것들이 있다 했다. 그럼 뭐겠어요? 이거 다 종합하면은 게토라 10개 먹으니까 빈곤해지신 최치원이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자, 이거는 원효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제가 사상 관련된 키워드 나오면 원효를 의심을 했습니다. 자, 2번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도를 올렸다. 제가 게토레이 10개를 먹으니까 빈곤해지신 이분. 정답 2번이죠. 3번 외교문서를 정당하고 청방 입문표를 작성하였다. 이거는 당시에 그 김인문이라 해가지고 어디 그 중국에 잡혀간 인물인데 그 김인문이라는 인물을
풀어달라고 청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신라의 대표적인 인물인 강수이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대표적인 문장가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를 만한 선지는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선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어차피 이런 인물들은 조금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인물들이 있구나 추가적으로 그냥 선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냥 이런 키워드 나오면 이런 인물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4번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한계를 저술한 건 제가 아까 설총이라 했었고요. 자, 마지막 명망이는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을 남긴 건 가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쿤과 강수는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왼쪽 문제. 제가 앞서 문제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인물들은 직접적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 자, 여기 아버지는 원효 그리고 신문학 때 화한계를 지었다. 이런 키워드 보면 뭐겠어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설총인 걸 알 수 있죠. 자,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진골기도 출신으로 화랑세기 등을 저술했다. 화랑세기라는 거 저술한 거는 김대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화랑의 일종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자, 2번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 입문표를 작성했다. 제가 이거 아까 강수라 했었죠? 정답 아니고요. 3번 인도와 중앙아시아 순례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 제가 천축국은 인도의 옛 이름이라는데 멀리까지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 뜯어드신 해초라 했었고. 4번 명만 높은 승려대 정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을 남긴 거는 가쿤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5번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로 정리한 이 키워드가 정답이고. 마지막 우측 문제 보면은 수루왕이 12대 손 그리고 화랑이 되었고 비단과 염동의 반란 진압했고 이런 삼국 통일의 기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김유신이라 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1번 매소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때까지는 활동 안 한 게 지금 이 인물은 673년까지 살았는데 이 매소성 전투는 675년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활동하신 분은 아니라서 틀렸고. 2번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킨 거는 굳이 인물이라기보다 왕으로 따지면 이건 진흥왕이라겠죠. 어쨌든 시기도 안 맞고 틀렸어요. 3번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낚이게 되게 쉬운데 자 이건 김춘추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김유신의 경우에는 조금 군사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면 김춘추의 경우에는 외교랑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좀 이렇게 구별되세요. 어쨌든 틀렸고. 4번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제가 그래서 백제 멸망에 기여한 게 이 인물이 났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을 격퇴했다. 자, 제가 저번에 그 백제 부흥 운동할 때 잠깐 설명했었는데 임존성의 경우에는 흑치상지고 주류성의 경우에는 복신과 도침이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인물 유형을 한번 가볍게 살펴봤는데 앞으로 다른 시기에선 더 많은 인물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 있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대시대 마지막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사진의 추천은 다음과 같고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시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